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8일 오후 1시입니다. 한국 정치는 내전적 구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사문박질을 하면은 그 좁은 시야를 갖게 되고 격렬한 적대감을 보이게 되므로 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은 국내 정치에서 이겨도 세상과 너무나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이 국제관계 뉴스를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또한 국내 상황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비교적 해외 상황을 국내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정치인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아주 좋은 글을 올렸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에 제시한 28개 조항 평화 구상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신과 해외 정치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국내 언론의 해석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평화 협상이 아니라 침략자에게 보상하는 거래입니다. 침략 불인정 플러스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 불인정이라는 2차 대전 이후 80년간 지켜온 국제 질서의 근본 원칙을 미국이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하고 군 병력을 현재의 88만에서 60만으로 30% 감축하며 크림반도를 포함한 5개 지역과 현재 통제 중인 영토까지 추가로 양도해야 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G8 복귀와 제재 해제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조차 이 계획은 러시아에서 쓴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초안이 러시아 측 협력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대국이 테이블을 만들고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분할을 결정지었던 1938년 뮌헨 협정의 기시감이 듭니다.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이야기죠. 기시감, 데자뷰.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에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하고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핵을 포기한 나라가 영토까지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배제된 미북 직거래를 시도하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우크라이나 없이 미러 협상이 진행된 것처럼 한국 없이 한반도 운명이 결정되는 시나리오를 우리는 상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평화는 선언으로 오지 않습니다. 부다페스트 각서가 수백 장 있어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공연불이었습니다. 이미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평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 인정하고 종전선언을 가속화하면은 우리는 종전선언 한 장 달랑 들고 핵을 보유한 김정은을 핵 없이 상대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오히려 보상을 주는 오늘의 상황을 강하게 비판해야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핵을 만들어낸 북한에 보상을 쥐어주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글을 참 잘 쓴 글이라고 합니다. 우선 쉽게 씁니다. 문법에 맞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의 시각이 뚜렷합니다. 남의 좋은 말을 그냥 옮겨다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딱 세우고 다른 사안들을 거기에 갖다 붙이는
이 주체적 기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국 언론에서 볼 수 없는 예리한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면서도 미국이 트럼프 등장 이후에 계속 푸틴에게 넘어가서 푸틴의 시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맞서야 할 EU는 나라가 여러 개인데다가 또 이 행동이나 이런 게 굼뜨고 하니까 트럼프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EU와 상관없이 푸틴과 트럼프가 결정한다. 더구나 푸틴은 뭔가 트럼프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엄혹한 현실은 핵이 없는 한국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핵 없는 한국이 핵 있는 북한과 상대하려면은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한미 동맹이 미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익을 같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리고 역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를 빼고는 한국의 보수 정권까지도 한국의 안보를 미국에 맡겨놓고 정치 투쟁에 열중했던 그런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는 이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자주국방 의지가 빠진 보수는 그게 가짜입니다. 사실상 안보 측면에서는 한국의 보수는 가짜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왜냐? 북한이 핵무장하는데도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는 의지를 한 번도 구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을 트럼프가 우습게 보고 이런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김정은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바로 한국의 사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트럼프의 행적을 쭉 훑어보면 트럼프는 강자를 좋아합니다. 자기한테 대드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비근한 예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와 맞서고 있는 세계의 거의 그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트럼프가 자기의 친구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이 반역죄로 기소돼가지고 징역 2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 친구를 탄압한다고 해가지고 브라질에 대해서 40%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래도 룰라 미국 브라질 대통령은 웃기지 마라. 지금이 언제 제국주의 시대냐 하면서 트럼프와 맞서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 트럼프가 제풀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식료품 농산물 특히 커피 값이 막 오르니까 스스로 40% 보복 관세를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룰라가 힘이 있으니까 카드가 있으니까 트럼프를 다룰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트럼프에게 들이댈 비수가 있느냐, 트럼프를 구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그것을 점검할 때라는 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충고는 정말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막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국제 정세를 알도록 해야 됩니다. 언론이 제대로 쓰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한마디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준석 대표의 글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